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이 중국과 필리핀 간의 따뜻했던 관계가 이 남중국해, 그러니까 서필리핀해라고 그러죠. 이 서필리핀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한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 중국과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과의 우정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지경으로 이르렀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하고 이 필리핀 현지의 ABS, CBN 뉴스 등은 이 중국의 필리핀 EEZ에 대한 끝없는 침범과 함께 이 필리핀 소유의 섬과 암초들에 대한 탈취 야욕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지난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충돌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필리핀 군함을 보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박들이 물러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영토 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내면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은 과거 2016년 대선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의 섬이라든지 해역들을 침범해 온다 그러면 내가 직접 제트스키를 타고 그들을 막아내겠다. 뭐 이렇게 선거 유세 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특히 시진핑과의 관계 때문에 이 필리핀 영토 수호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선거 유세 때 했던 발언은 농담이었냐? 이런 비판 공세들이 폭주를 하니까 이런 여론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집권하면서 이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결별을 선언했고요. 대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도 받고 투자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친중국 정책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주권 수호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여론 악화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접어들면서 이 윗선리프에 200여 척의 해양 민병대 선박들을 보내가지고 사실상 탈취 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여기에 대해서 필리핀 당국과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항의를 하니까 일단 물러나는 듯 했다가 다시 이 휘선리프 인근 해역에 선박들을 정박시키면서 모종의 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중국의 휘선리프 탈취 작전에 대해서 필리핀 내 여론이 악화되니까 두테르테 정부는 중국 대사까지 초치를 하면서 이 휘선리프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지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를 필리핀 외교부가 부른 것은 지난 2019년 6월 필리핀 선박의 리드뱅크 지역에서 중국 선박에 의해서 침몰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윗선리프의 선박들이 좋지 않은 기상 때문에 대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레오도로 록신 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그런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 그러면서 이들 선박의 즉각적인 퇴거를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이 락신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중국의 해양 민병대 선박들이 최근 들어 이제 300여 척 늘어났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다시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필리핀 내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여론이 아주 뜨겁다는 거죠. 필리핀 전직 대법관은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윗선리프의 해양 민병대 선박들을 보낸 것은 1995년 중국 정부가 미스트리프 리프에서 그랬던 것 같이 군사기지 건설의 서막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에스 라자나트람 국제학교의 콜린고 연구원도 11일 필리핀 외신 기자협회가 주최한 미디어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휘선리프 침탈 야욕에 대해서 마닐라가 강력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중국은 과거 미스트리프 리프처럼 휘선리프를 실질 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렇다고 마닐라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서 참으로 마닐라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콜린고 교수는 1995년 당시 처음에는 극소수의 중국 선박들이 드나들더니 나중에는 상당한 숫자의 선박들이 정박하면서 중국의 존재를 확고하게 해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후에 목조 구조물을 만들었고 이를 점차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꿔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스트리 프리프를 인공섬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군용기를 착륙시키는 사태로 발전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콜린고 교수는 중국이 필리핀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이 윗선 리프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올해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에 전임자하고는 달리 중국의 해양 주권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 점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9일에는 필리핀 대학 교수들이 인근 남중국해에 무더기로 정박 중인 중국 선박들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리핀 내 여론을 강력하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우선 이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요, 그러니까 EEZ 내에 휘슨리프 부근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 200여 척이 주권과 영토 보존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이 필리핀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촉구를 한 겁니다. 교수들은 특히 현 상황에서 주권 수호 및 자국 어부, 해상자원 보호에 나설 경우 이는 전쟁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이 정부 측의 논리, 이 두테르테의 논리를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중국이 우리 해상자원을 약탈하고 어부들을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성명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중국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 두테르테도 이 대국민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 원유와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국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휘슨리프 탈취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핀의 대응도 이젠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필리핀 군이 마닐라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필리핀의 EEZ 상공을 날면서 중국 해양 민병대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죠. 이 기체가 휘슨리프 인근 해역으로 접근했을 때 이 중국 해양 민병대 선박은 떨어져라, 뭐 가까이 오지 마라, 즉각 퇴가하라 이런 적반하장식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순찰기는 이를 무시하고 상공을 날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무더기로 정박 중의 중국 선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상 초계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경비함 2척을 파견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또 이 지역 내에 필리핀의 영토 수호를 위한 적극적 군사행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릴리토 소베자나 필리핀군 사령관은 11일 필리핀이 T2섬에 선박의 연료 재공급 그리고 선원들의 휴식을 허용하는 그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해당 지역 정부와 물류 허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팔라완 섬에서 서쪽으로 한 480km 떨어진 곳에 이 T2 섬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플리틀리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이 실질 전멸하고 있죠. 또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9곳에 해병대와 해군 장병들이 추가로 배치됐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나 사령관은 지난 4월 22일에도 필리핀은 그동안에 영토 분쟁 중인 그런 섬이라든지 암초에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가지고 아무런 시설물들을 세우지 않아 왔는데, 그러나 중국의 영토 탈취 야욕이 강화된다 그러면 필리핀도 실질 점유 중인 섬들에 대해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그런 거죠.
싱가포르의 콜링고 연구원도 이 필리핀 측의 이런 시도는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분쟁 지역에서의 방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주요 거점의 물류 허브와 스톱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필리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태도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필리핀 당국의 중국에 대한 적극 대응 의지는 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군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서필리핀의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서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은 지금 심각합니다. 해리 로케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중국의 서필리핀해의 지속적 군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전쟁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통령도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대통령실 내부와 정부 내 대중국 대응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락신 외교부 장관은 13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나에게 정권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 말을 했습니다. 그는 1967년부터 중국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 직설적인 표현을 즐겨 쓰는 이 락신 장관은 지난 4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내 친구 중국이여, 내가 어떻게 정중하게 말할 수 있을까? 가만 보자. 제발 꺼져버려. 뭐 이렇게 말을 써가지고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정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노력 중인데 당신은 친구가 되려는 잘생긴 사람에게 억지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일삼는 못생긴 멍청이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중국해 내 분쟁에 대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월 3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민병대의 압박에 맞서는 우리의 동맹국 이 필리핀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3월 28일 했던 발언인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4월에는 미국과 필리핀이 지난해에는 취소를 했었는데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도 했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하고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휘선 암초에 머무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의 블링컨 장관하고 필리핀의 이 락신 장관이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체결했던 상호 방위 조약이 윗선 암초를 비롯한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필리핀이 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협정을 지난 4월에 연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요충지에 있는 전통 우군과의 불화를 잠재웠고요. 중국 견제를 위한 남중국해 전략에 힘을 더 쏟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에 이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전략적 고려를 위해서 유지하겠다는 의미죠. 미국으로서도 이 서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면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데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필리핀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일본도 이 자위대의 인명구조 시스템을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 ODA 방식으로 필리핀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위대 운영 장비가 ODA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필리핀군에 방공 레이더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필리핀과의 군사 분야 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산케이 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방위 장비 수출에 이어서 자위대 장비를 공유하고 운용 능력 구축까지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포위망 구축에 꼭 필요한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때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의 치적 앞세우기용으로 시작된 이 휘선 리프 점령 계획은 친중을 표방했던 두테르테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두 나라와, 그러니까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두 지도자 시진핑과 두테르테 간의 우호마저도 완전히 박살내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이 다시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은 필리핀의 경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의 약속만 주준다 그러면 필리핀은 곧바로 중국을 적대국으로 등 돌리면서 중국과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바로 두테르테의 미국 지원 요청입니다. 과연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락신 외교부 장관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를 믿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신감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와이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